제가 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수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140페이지까지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걸리죠?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자리에도 이미 입력할 때 그런 식으로 홀더가 비슷한 게 두 개가 차감 있는 계정에 자리도 있을 수 대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입력을 하는가.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간반과 오후반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회계반이 오후반하고 야간반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그다음에 야간반 이제 우리가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 바꿔가면서 해야 동그라미 될 1번에 경우가 있는 거 있습니다. 140페이지에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후반은 입력했던 요 이제 상품 수업이 사실상 1,050만 다 원 끝났어요. 있잖아요. 이번 주로서 이제 끝이 146번 상품이라고 그리고 입력한 수업이 1,050만 전부 다 원이 지금 있습니다. 쌍방향 재고자산. 수업입니다. 줌으로 쌍방향 하기 이것은 때문에 학원에 우리가 거의 지금 다안 나와요. 입력할 전기분 사정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분만 지금 자동으로 나와 넘어갈 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분 폴더에 손익계산서에 폴더를 갖고 가면은 가는 사람이 없는 매출 원가란이 거예요. 계속 있는데요. 설명드리면 그 여기 매출 지금 원가란에 NIPCPA 보면은 언더바 기말 상품 뒤에 복사본이라는 재고액이라는 거 난이 복사가 있거든요. 되는 거예요. 기말 여기가 상품 지금 재고액란에 하나 여분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반영이 놓는 된다. 자 그 말은 그러면 무슨 저는 말이냐? 이제 만약에 원본, 전기분 지금 손익계산서에서 오후에 수업했더니 홀더 기말 이름을 상품 바꿔놔요. 재고액 요게 만약에 바꿔놓을 잘못돼 거예요. 있으면 여러분은 바꿀 여기서는 필요 못 없어요. 고치고 여러분의 재무상태표에 이 홀더를 와서 그냥 그대로 쓰면 상품을 됩니다. 고쳐야 할 저는 것이다. 이 홀더를 보호해야 되기 그걸 때문에 여러분이 좀 기억해 이름 주시고. 바꾸기 해가지고 뒤에다가 하이폰 뭐 이런 거 2월 넣어서 이익잉여금은 이건 우리가 PAT 입력을 했는데 2급반이다. 원래 이렇게 출력물에서는 뒤에다가 이렇게 미처분 뭐라고 이익잉여금으로 살짝 되어 있던 것입니다. 저만 알 수 있고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복사본 이 홀더를 141페이지에 이번 쓸 거예요.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하고 우리가 같이. 전기분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2월 시켜볼 거예요.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역시 뒤에 손익계산서의 있는 거 출력물이 깔끔하게 이렇게 지워줍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뭐만 아까 제가 남겼어요? 상품이라고 하는 게 NIPCPA 기말 상품 APD. 재고액이 반영될 원래 것이다 이름만 했던 게 남겨놓는 바로 요 숫자입니다. 홀더 이름이 그런데 이 최초의 기말 상품 이름은 재고액은 NIPCPA 언더바 상품 AD 매출원가라고 하는 되어 있어야 이 금액을 산출하는 이 홀더가 과정에 있는 작동을 것이기 하게 때문에 이 상품 홀더가 매출원가에서 하고 나서 이 항목을 지금 우리가 볼수 여러분하고 있게 오늘 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자, 백데이터 그러면 설치를 할 거예요. 어느 메뉴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서 이번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백데이터는 이렇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되어 앞으로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여기다가 FAT 교재를 쭉 가지고 입력하게 되면은 뒤에 여기에 보시면은 손익계산서 형식을 이쪽에서 유형 상사라든가 갖춰지게 기출 문제 1회, 2회, 3회 자 그러면 또는 우리 모의고사 손익계산서 1회, 2회, 출력물을 3회 이런 보시고 그 데이터, 상품 매출부터 문제 풀이들이 입력하겠습니다. 그 자 풀이를 코드에다가 하기 위한 그 회사들의 상품하고 데이터를 엔터 해보시면 그래서 상품 매출 FAT 401번 있죠? 엔터 교재에 따라서 수업을 금액에다가 진행할 5 그 데이터를 0 설치하는 516 백데이터 플러스 거예요. 그래서 백데이터 설치는 이 플러스는 동그라미 교재 3개예요. 를 제작한 교재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상품 받은 매출 원가를 입력. 아까 프로그램은 어디서 상품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입력해 보시면 프로그램은 상품 매출 원가하고 AT 상품 매출이 나란히 홈페이지에 있죠. 가서 받는 그 것이고. 밑에 상품 매출 원가 요 백데이터는 451번 엔터 하시고 출판사. 오늘 이렇게 이렇게 받은 팝업창입니다. 교재의 출판사. 네, 그 아까 출판사가 기말 상품 어디냐면 재고액은 여기로 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손익계산서에서 밑에 갖다 보시면 입력할 것은 3일 기초하고 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3일 단기 상품 매입액하고 회사인데 이 두 개를 플러스 3일 더해가지고 아이 여기 플러스라고 돼 있죠. 더해서 여기 보면 기말 상품 재고액 앞에는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예. 이 두 그래서 개를 3일 더해서 해가지고 이걸 뺀 교재 것이 백데이터를 매출원가로 설치하면 반영이 되는 이곳에 겁니다. 이 홀더의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자, 한번 가서 5 해보도록 00 하겠습니다. 플러스 그리고 단기 자, 여러분 상품 컴퓨터에서 매입액에다가 네이버나 25 가음이나 이런 350 인터넷을 실행하셔가지고 그 플러스. 인터넷의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놓고서 3일 요 매출원가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3일.com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회에서도 이 시간에서도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매출 원가 공식. 자, 상품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해서 여기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 아마 이거를 3일 빼주는 거다. 검색하시면은 이 공식을 모든 재경 기억하는 게 임 필요합니다. 법조인의 필수품이라는 홈페이지가 상품 매출원가 공식 클릭하시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상품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한다?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메뉴에 단기 제품 상품 매입액을 모으라는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준다. 암기사항이에요. 제품 모를 클릭해 보세요.
암기상. 이 자꾸 보게 되면 암기가 되고요. 손익계산서 양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클릭하면 왼쪽에 손익계산서 양식 또 메뉴가 자체가 쭉 보이는데 그래서 왼쪽에 여기 있는 닫아주시면 메뉴를 좀 이 흐릿합니다마는 닫기 창을 눌러주시면 닫기 단추 누르면 여기에 AT 반영이 되고요. 수원서 손익계산서 양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구해진 수원서 거냐면 자료실. 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걸 그렇게 빼주고 되어 있죠. AT 그래서 요 수원서 그 내역이 여기 거기 있는 클릭하고. 거고 이거 내역에 의해서 이것이 산출됩니다. 자, 그러신 네, 다음에 우리가 141페이지에서 여기 보고 있는 그 손익계산서 되어 기본 있는 양식이 것들 있죠. 보시면 이걸 아예 외워보세요. 세무 실무 1급 이건 우리는 외운다는 세무 의미는 실무가 뭐냐? 아니에요. 이 상품 회계 매출원가가 실무입니다. 어떻게 구해졌느냐? 이거에다 이거 더해서 이걸 뺀 거다. 세무 이 실무 항목을 2급 다 이거 외우시라. 아니고 회계 그래서 실무 2급 매출액에서 아니고 매출원가를 빼가지고 일급. 이 우리는 3번에 있는 매출 이겁니다. 총이익을 구하는 것이다. 연도는 2023년도 백데이터이고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23년 하면은 아이캠 매출액에서 FA 매출원가 회계 뺀 것이 실무 매출 1급 총이익. 백데이터.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AT.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해지는 것인지, 회계 실무 1급 그리고 그 백데이터. 밑에 있는 이겁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여기 어떻게 구해졌는지, 회계 실무 1급 백데이터 클릭하신 당기 다음에 순이익은 어떻게 쭉 구해졌는지 내려가 보시면은 꼭 아셔야 돼요. 초록색으로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이건 여기 있는 파일이 숫자를 작기 여러분이 때문에 금방 다운이 외울 필요가 전혀 없겠지만 이 더 좋은 손익계산서의 프로그램이 이게 굉장히 구조거든요. 좀 시간이 이 걸립니다만 손익계산서의 이거는 구조를 금방 다운이 외우시라. 자, 여기를 클릭하여 외우셔라. 다운받으세요. 그러니까 자, 외우게 되면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매출 네. 총이익을 구하는 걸 네, 알게 다운받으세요. 된다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상황을 매출액에서 보실 수 있을 매출원가를 거예요. 빼는 거다. 예, 그럼 여러분, 매출원가는 그 어떻게 브라우저가 구하는 거다? 기초상품 그 재고액에다가 당기상품 어떤 매입액을 브라우저냐에 더해서 따라서 기말상품 다운받은 재고액을 파일의 위치는 뺀 좀 위에 것이 보이는 것도 있고 매출원가다. 밑에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좀 크롬으로 내려가서 다운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영업이익은 어떤 어떻게 프로그램도 구했느냐? 위에서 여기 보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자, 매출 보시면 총이익을 파일이 일단 이렇게 구했단 생겼어요. 말이에요. 2023 거기에서 FAT. 여기 있는 것이 판매 관리. 바로 열고 판매 관리비 제가 합계가 이거 이겁니다. 다섯 번째 받았다는 얘기예요. 판매 제 관리비 PC에 합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여기서 파일이 여기까지를 여러 다 개 더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뒤에 있는 괄호 지금 이름은 뺀 거죠. 상관없어요. 그렇죠. 매출 총이익에서 그래서 판매 이거를 관리비를 그냥 뺀 게 실행시키면 이거예요. 됩니다. 그게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이거 아주 자, 중요해요. 실행을 시키면 RG 영업이익을 자동으로 계산하라. 풀리는 이런 이런 문제 참 합업창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모든 어떻게 파일의 구해지는가를 적용, 아는 게 바로 체크하신 다음에 이 뭐냐면 손익계산서의 이해하시면 구조를 알고 됩니다. 있으면 다 이렇게 알게 압축이 풀리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영업이익까지는 아주 이런 중요하고 그 스마트이니까 밑에도 자동으로 중요합니다만은 설치가 그래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오늘은 이유 이렇게 그 실행하지만 이후 거를 보시면 영업의 수익을 내일부터는 더해요. 이렇게 실행하지 영업이익에다가 않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냥 영업의 비용은 프로그램을 직접 빼줍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백데이터 영업의 수익이 설치하면서 제로죠. 자동으로 그거는 설치해 영업의 봅니다. 비용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영업의 이제 비용의 여기 내용은 사용 이자 급수를 비용이라는 FAT 거예요. 1급으로 이자 해주시고요. 비용의 합계가 1로 간 거예요. 이게 교육용이기 영업의 때문에 비용이 여기 하나 사용 보입니다. 급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업이익 시험 볼 때는 사용 급수 4,846만 이런 8천 거 원에서 시험 영업의 볼 때는 수익 알아서 더할 그 것은 급수가 제로, 실행이 돼요. 뺄 것은 1,878만 원. 그렇기 때문에 사용급수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FAT 1급 이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세 차감하기 전에 순이익. 그래서 우리 회사의 법인세가 250만 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세를 최신 뺍니다. 버전 여기 법인세 깜빡 250만 원을 보시면 빼면 클릭해 보세요. 이것이 당기순이익. 최종적으로 맨 밑에 산출되는 이익을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어떤 창이 나왔을 거예요. 이 당기순이익이 눌러주시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가지고 차기로 이월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떤 데이트 끝나더니 처분을 다시 하기도 실행이 안 되는군요. 자, 주주들에게 그럴 때는 배당하기도 다시 실행이 하고 자동으로 안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 바탕화면이나 손익계산서의 구조 더 좋은 네, 프로그램 이번 어떻게 주 안에 되는 꼭 걸 실행해야 되냐면 이 구조를 네, 머릿속에 색깔이 틀을 잡아놓으시길 초록색입니다. 바래요. 파란색 아니고 바로 요 초록색. 141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이렇게 아마 오늘 처음 보는 건 아이콘이 아닐 이렇게 생겼어요. 겁니다만은 이 구조 아주 여기에 중요해요. I자 이렇게 꼭 그려진 겁니다. 이 초록색으로 틀이 머릿속에 딱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AT 매출 총이익은 자격 어떻게 지원 구하느냐 스마트 여기에서 이런 답변할 수 거 있어요. 매출원가가 어떻게 처음에 구하는 이렇게 것인가 실행하시면 돼요. 답변할 아까 수 있어요. 깜빡거렸던 건 이제 없어졌죠?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없어졌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셔야 여러분, 됩니다. FAT 1급 선택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회사 등록부터 입력하시죠. 연습할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 매출원가까지 등록부터.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판매 가운데 관리비를 있는 순서대로 회사 입력하면 등록 되는데요. 급여부터 눌러주시기 입력. 바랍니다. 급여 엔터. 회사 등록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68950. 자, 내가 회사 800번대만 등록하겠다고 사용해야 돼요. 들어왔는데 회사가 지금 3001번부터 플러스 3507번까지 이게 여러 개 미국 회사가 생. 미리 다 등록돼 있죠. 이게 백데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맨 밑에다가 2512 회사를 하나 만들 겁니다. 맨 플러스. 밑에다가 회사 여기 코드는요. 책에서는 3000번으로 하자라고 돼 있을 거예요. 7586 그런데 우리는 3000번 플러스. 코드로 하지 않고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접대비. 오늘이 24일이죠. 7500 2400번으로 하겠습니다. 플러스. 24일. 예? 통신비 아, 17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4254 예. 1700으로 할까요? 예, 1700. 플러스 17일이니까 1700. 노광열비 회사 코드를 222 1700으로 하겠습니다. 플러스 자, 그리고 이제 회사명은요. 감가상각비 책을 어디를 보시느냐. 여러분 교재에 플러스 2 어디를 보시고 하냐면은 임차료 124페이지 보세요. 플러스 2 12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사업자 789. 등록증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죠. 그 회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 회사를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 옆에 1264. 오른쪽 칸에 또 이 네모 박스 하나 있죠. 예, 사업자 플러스. 등록증과 여기 네모 차량 박스에 있는 유지비. 내용을 참고해서 입력을 해줄 겁니다. 7105 자, 그러면 회사명은 뭐가 되느냐? 거기 플러스. 있는 법인명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가로 수수료 열고 주 가로 닫고 30 3일 패션 플러스 법인 사용 자, 몇 기냐 하는 것은 125페이지 위에 있네요. 제 6기라고 되어 있죠. 6 엔터 치시고요. 회계연도에다가 2023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이자 31일 자동으로 입력되네요. 이자 비용 엔터로 931번 지나가시고요. 18780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기 플러스. 사업자 등록증에 보입니다. 법인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세 입력하세요. 250만 원 까지 입력하면 10681 19636 여기 입력한 것이 다 뭐냐면은 수익과 법인 등록번호도 거기 사업자 등록 비용을 여기다 등록증에 나와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입력하면 해당되는 수익 뭐예요? 매출 요거 수익 영업의 수익 요거 수익 대표자 수익은 이름도 일로 사업자 가고 등록증에 있죠. 비용 매출 원가 비용 판매 관리비 비용 영업의 비용, 그 비용. 네모 박스 안에 법인세 없나요? 주민등록번호 비용 주민등록번호는 그래서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위치에 비용이 없는 내용은 그냥 쫙 지나갔어요.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사업장 영업의 비용, 법인세 이쪽으로 주소를 전달되고 한번 그 수익은 인터넷 검색 우편번호 검색을 한번 매출액은 이용해 상품 보도록 매출은 하겠습니다. 매출로 자, 또 사업장 영업의 주소 수익이 옆에 있는 없었습니다만 이 있다면 물음표 일로 가지고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뺄 것 빼고 시도에서 이게 뭐가 해가지고 되면 서울 이와 특별시 같은 찾을 수 있죠.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군구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기분 목록 손익계산서는 같은 거 당기 영상이잖아요. 순이익이 맞으면 잘 입력된 거예요. 클릭해 2718800 그리고 여기 저는 밑에 맞았어요. 세부 주소에다가 출력물에 있는 한강대로 당기 순이익과 제 거는 옛날에 우리가 입력한 입력한 있어서 결과 입력한 여기 있는 거예요. 12번에 있는 그리고 당기 인터넷 순이익이 쪽에 이렇게 일치해야 클릭해 제대로 보시고 입력된 거예요. 일치합니까? 한강대로 117 입력했으면 인터넷 조에 되어 있는 것 일치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조회라는 고치시면 단추가 돼요. 있어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조회가 됐을 때 이 조회 단추 옆에 있는 적용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편번호 검색에 따른 주소가 작성이 완료가 되고요. 이 주소지에 해당되는 세무서와 관할 구청이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사업장 전화번호라고 있죠.
네, 거기 네모 박스에 12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02 이렇게 다음 칸으로 넘어갈 때는 엔터 치면 돼요. 3489는 4자리니까 자동으로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3100 팩스 번호도 02 하고서는 엔터 한번 쳐주고 3489 하면은 다음 칸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3141 엔터 이렇게 하시죠. 매출 원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업종 코드는 모르겠습니다. 뭐 검색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비워두시고 업태에다가 바로 타자를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보세요.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은 업태 종목 예, 여기 있죠? 그거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도소매 상품 매출 상품을 검색해 보세요. 업태는 도소매 그것도 450. 예, 도소매. 그 다음에 종목에서는 의류 소유 여분 임대인지 자가 건물인지는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엔터. 여러분 마음대로 이건 해주십시오. 250 350 맞았죠? 자, 그리고 13번 14번은 아까 우리가 사업장 주소를 우편번호 검색으로 입력함으로써 자동으로 해결됐어요. 관할 세무서는 용산이고 지방세 법정동 코드는 용산구청이었습니다. 자, 15번이 맞으면 잘 입력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이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네모박스에 2월을 시켰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네, 보면 풀이가 이제 142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다음에 143페이지 보시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 이거는 이제 원가니까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는 이것도 2월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가 명세서가 없어요. 도소매업이니까. 네, 원가 명세서를 가서 들어가 보면은 구조를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원가 명세서는 은행은 재료비, 물음표 단추가 노무비, 검색 단추예요. 제조경비 이렇게 원가의 3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박스에 볼까요? 보면은 국세 자, 환급금 전체 계좌 신한은행 계좌 나와 있는 거 있죠? 전기분 그걸 원가 입력합시다. 명세서 클릭을 해보시면 신한은행은 어떻게 검색하느냐? 매출 원가가 검색에다가 상품 매출 원가잖아요. 우리는 제조업 신한이라고 도소매업이니까 하는 두 글자만 밑에 입력한 당구장 다음에 표시를 보시면은 엔터 쳐서 입력하지 찾으면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 누르면 엔터. 돼요. 상품 매출 원가는 네.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점은 용산 지점이죠. 용산 원가 코드를 입력해도 되고. 계좌 451번이 번호는 나와 입력하지 있는 대로 않습니다. 250 넣어볼까요? 451 202 다시 573 그렇지. 우리는 지금 상품 매출 원가니까 원가가 없는 이렇게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보려면은 451이 아니라 본지점 관리. 자, 그래서 여기를 본지점 더블 관리에 클릭해 대한 보세요. 것은 여기가 제품 매출 원가로 이걸 바꿔 보세요. 455 확인 그리고 엔터 치시고요. 원가 경비에서는 여기 500번 되니까 여기다는 1번 한번 넣어보실까요? 일괄 납부라는 게 1번.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부가가치세 네, 그러면 이제 제조로 바뀝니다. 이미 자,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입력하시냐면 여기다 455 제품 매출 원가 여기다는 1번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보세요. 그래서 그럼 양식이 일괄 나타나는데 납부를 신청했다. 네, 이 양식이 이제 여기에다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을 거고 제조원가 명세서 양식만 한번 보세요. 1. 재료비. 자, 그다음에 추가 사항 탭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추가 사항. 그다음에 노무비. 그다음에 그 밑에 4번 밑으로 경비 내려버렸으면 있잖아요. 3일 패션 다시 그러니까 여기다가 클릭해서 추가 이 사항. 재료비, 노무비 추가 경비를 사항에 요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쫙 담당자 입력해 주면 아주 여기에 이제 반영이 돼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공부할 때 그래서 예, 원가의 전자세무기관서 3요소 하면은요. 발급을 실습할 재료비, 때는 노무비, 메일로 경비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메일 주소가 없으면 그래서 도소매업에서는 때문에 이거는 여기다가 사용하지 담당자 메일 않는 주소, 명세서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닫아주시고. 보면은 거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다 하는 자, 거 그다음에 보시면 5번 입력을 전기분 해드리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SAM 수행과제에 있는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이대로 입력해 입력을 해서 2월 받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 올뱅이. 계산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전기분 거. 자, 여기에 있어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EILL 계산서. 클릭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런 양식이 36524. 나타나죠. 자, 14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처분 확정일이라고 하는 거 여기 처분 확정일 이거죠. 여기다가 거기 있는 날짜, 거기 출력물에 있는 날짜 2023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코드만 0227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회계 연도 0227. 입력하고 이러한 문제 2월 27일 날이 이렇게 우리 나오진 회사의 않아요. 주주총회 날이다 이런 시험에서는 뜻이고요. 만약에 회사 등록에 관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전기에 여기에서 2월 예를 된 들면 뭐 미처분 업태나 이익잉여금이 여기 살짝 빠져 있어요. 바꾸는 데다가 전기에서 2월 된 거니까 이게 전기 건데 또 전기니까 여기 전기는 뭐예요? 2021년 우리가 회사 네. 등록을 하나 해봤습니다. 여기 전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2022년 앞으로 거를 말하는데 수업 또 여기서 시간에 이걸 전기니까 가지고 이건 계속 할 거예요. 2021년에 2월 된 거. 1700번으로 오늘부터 시작해. 그거를 자, 그런데 가끔 여러분 당연히 없겠죠 자료가.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써야 입력해 할 줍니다. 때는 거기 있을 책에 나와 있어요. 23 3001번, 102 3002번, 3003번 이 코드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만든 플러스 회사하고 예, 회사 이름이 동그라미 세 개. 똑같죠. 예. 똑같은데 그러면 옆에 이 보세요. 금액하고 일장 완료. 21년도에 이장 2월 완료. 된 미처분 상장 이익잉여금 완료. 요 이게 금액하고요. 뭐냐면 그다음에 오늘 아까 우리가 손익계산서 입력할 때 단기순이익이 일장을 이거였어요. 하고 있거든요. 2,718만 8천 원. 이 그 두 일장 개가 완료는 더해 언제 가지고 쓰느냐? 이 두 개를 더해서 일장 하는 동안에 올해로 결석을 2월 된 했어요. 거예요. 일장 하는 수업 날 미처분 결석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했으면 아까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이장 할 되어 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일 이것을 이장을 한다고 50200000을 내일 거. 이번에 재무상태표에 이장 입력할 완료로 때는 시작하시면 돼요. 2월 이장까지는 이익잉여금이라고 다 입력했었어요. 2월 그래서 이익잉여금. 가끔 제가 이제 숫자하고 이걸 이게 같은- 백데이터를 같아요. 복사를 해드려도 되는데 복사하는 게 미처분 시간이 이익잉여금 이 귀찮으면, 숫자가 여기에 오늘은 우리가 남겨주시면 입력했던 여기 재무상 이장 정기분 완료로 재무상태표 시작하십시오. 입력했던 이렇게 하면 2월 되는데 이익잉여금과 이장까지 금액이 다 같아야 입력된다. 된다. 네, 이장까지는 다 같습니다. 작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처분 진도에 내역은 맞추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이날 있도록 주주총회 이장 하고 완료, 나서 이장 완료, 장려도 처분한 내역을 이렇게 여기다 입력을 백데이터를 해주면 되는데 이 처분 내역이라는 건 만드신 뭐냐면 분들이 회사의 준비를 이익잉여금을 해놓으시거나 주주에게 그런 정도로 배당한다. 쓰시면 그러면 되고, 배당금에다가 쭉 미지급 배당금 또는 주식을 우리가 수업에 배당하면 주식 배당금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1700번으로 거고요. 쭉 나가시고 이익준비금은 여기다 입력해주고 왜냐? 하는데 처분 내역은 수업을 오늘 없습니다. 끝낼 때 이대로 정확히 일장을 딱 끝내고 오늘 저장 수업도 단추 없는 이렇게 것은 될 수가 입력하면 없거든요. 다 자동으로 저장이 중간쯤에서 돼요.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닫아주시면 때문에 이걸로 쭉 하시고 만약에 이거 제대로 맞으셨다 입력하셨죠? 그러면 제가 수업 시작 네. 전에 여러분에게 백데이터 옮겨 드릴 거예요. 자, 저는 어떻게 빠져나와 버렸는데 어떻게 빠져나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여러분이 풀이가 나와 회사 있습니다. 등록장을 우리가 확인한 찾아보세요. 대로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가 145페이지로 1700번 가서 여러분 3일 이제 패션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기초정보관리의 창을 마지막 메뉴입니다. 닫고 기초정보관리의 마지막 메뉴는 이제 거래처별 1700번으로 초기 2월이라고 하는 건데 자, 회사 코드에 있는 요 우리가 돋보기를 거래처별로 2월 시켜야 되는 게 돋보기를 뭐냐면 눌러서 전기분 1700 재무상태표에 코드가 이게 입력한 제일 것 중에서 낮습니다. 채권 낮은 코드가 맨 위에 있어요. 그래서 채무. 맨 위에 있는 1700번 3일 채권은 자산 속에 있었고 채무는 부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은행 회사 코드와 관련 회사명이 이렇게 계정 보이게 과목. 되고요.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는 보통의 이제 금이면 어느 로그인으로 시작해 은행인지 주시면 돼요. 그 거래처를 알아야 돼요. 로그인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관련 계정, 같이 은행 계정 이런 과목들, 그림이 그다음에 나오는데 채권 계정 과목, 여기서 채무 계정 과목에 회계를 대해서는 누르거나 거래처별 초기 2월을 꼭 전체 해줘야 매매하는 요 거래처 메뉴를 원장에 전기 2월이 나타나게 됩니다. 메뉴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자, 145페이지를 지금은 이 보시면 메뉴가 굉장히 많아 보이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메뉴를 다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이미 자료가 입력되어 됩니다. 있고요. 어떤 메뉴?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거래처별로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거예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당좌예금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어느 은행인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보통예금 재무상태표에서 뭘 어느 찾아라 은행인지 그러면 알아야 돼요. 재무상태표가 외상매출금 어디 있나? 어느 거래처 건지 구입은 알아야 돼요. 하다 찾는다 그러면 다 들어. 어음의 번호가 어떻게 되고 만기가 얼마인지 내역을 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거래처도 말입니다. 물론 알아요. 우리가 여기에 외상매입금 어느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인지 알아야 됩니다. 기초정보 미지급금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거래처 건지. 기초정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관리를 보시게 하고 되면 자 그리고 여기서 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은행 이거 한 관련 다음에 계정 과목. 이렇게 넘어갑니다.
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이건 뭐예요? 채권. 전표 입력이 뭐냐?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그다음에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은 뭐예요? 순환 과정. 네, 그 채무. 제가 실습하면서 여러분들 따라하시라고 했던. 그래서 그 회계 은행 관련 순환 개정 과정이잖아요. 과목과 채권 관련 개정 과목, 채무 분기가 무엇이고, 관련 개정 전기가 과목은 무엇이고, 거래처를 알아야만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처를 모르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입력할 때는 당좌예금 얼마 이렇게만 입력했지 국민은행 거라고는 입력 안 했잖아요. 그 추가 작업을 해주는 곳이 거래처별 초기 2월 작업. 예를 들면 그걸 지금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초기 2월. 기계장치 이런 유형자산의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그 메뉴로 들어가 보세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딱 클릭하시면은 이런 양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그 것들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을 다 모두 전표 불러와야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기능모음이라는 메뉴를 앞으로 가보세요. 할 수업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기능모음을 클릭해 보면 이 전표 입력이 연동이라고 있는 메뉴에 연동 안에 불러오기 분계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야 돼요. 전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근데 이 분계와 전기분 재무상태표 특히 이 데이터 분계가 불러오기라는 중요하잖아요. 창이 나와요. 이 분계를 하기 위해서 이해하면 뭐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와요. 네, 그렇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개정 부채, 과목. 자본이 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개정 과목 아까 이렇게 하나. 145페이지에 있는 공개하시는 그거 피부할 채권, 채무, 아직은 은행 많이 요것만 하면 예, 돼요. 개정 과목을 알고 그래서 이제 있는 게 골라가면서 없을 하면 수 됩니다. 있지만은 자, 앞으로 먼저 실습하면서 당좌예금부터 해볼까요? 부지런히 어떻게 고르느냐? 개정 과목 암기, 여기서 정리를 당좌예금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정 과목을 모르면 코드, 거래처 분계를 이런 게 못하듯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전표 입력해요. 입력을 할 자, 수가 그래서 당좌예금은 거래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당좌예금을 클릭한 그래서 다음에 개정 이 과목을 코드를 더블 야, 클릭. 이거는 뭐다? 어떤 개정 과목으로 코드는 정의해야 여기서 된다. 더블 클릭 한번 그러면 이제 해줘요. 여러분이 그게 뭐? 여러분 더블 이것을 클릭이나 사전에 놔야 키보드의 되느냐, 기능 개변에 키의 놔야 F2 키나 이 판단을 같아요. 해야 되는데 키보드로 하실 분은 더블 차대변 클릭합시다 하면 판단하는 여러분 게 뭐예요? 키보드에서는 거래의 F2 딱 탄력. 누르면 됩니다. 노트북 키보드 쓰시는 분들은 거래의 F1 누른 상태에서 F2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거는 복리후생비다라고 여러분이 개정 더블 과목을 딱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은행을 알게 검색하는 되세요. 거예요. 이거는 거래처를. 복리후생비야. 자, 그 여기 복리후생비를 국민 하고 차변에 엔터 치면은 내야 되느냐, 국민이 판단이 들어있는 뭐예요? 거래처가 나와요. 비용이잖아요. 국민은행 복리후생비가. 당좌 비용인데 이걸 클릭하고 비용의 확인 발생은 차변 요소이기 때문에 차변에 그리고 넣는 금액란을 채워줍니다. 비용의 발생이 3890. 차변 요소라는 게 어디에 나왔느냐? 분계의 원리에 가장 앞부분에 거래의 하고 엔터 치면은 요소가 네 여기 가지가 차액이 0 하고 있어요. 나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여기 감소, 차액도 비용의 비어 있어요. 발생. 이게 차변 요소입니다. 여기도 0, 그래서 여기도 비어 있어요. 복리후생비가 발생했으면 복리후생비를 차변에 넣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예금도 상대 그렇게 계정은 합니다. 뭐예요? 보통예금을 그냥 일단 자연스럽게 클릭하고 예, 클릭하고 반대 현재 계정이 차액이 이만큼 나 그래서 있잖아요. 개정 과목 클릭하고 하나만 코드란을 그게 차변인지 더블 클릭을 대변인지 해서 잘 자리 신한은행을 잡으면 검색해요. 기초 신한 엔터. 차변 신한은행 하나 대변 하나 보통에서 오는 엔터. 그런 기초 분계는 거기다 금액을 입력합니다. 4166 하나만 자리를 정확히 잡아. 왜냐하면 반대 개정 과목은 그 반대편에 엔터. 쓰면 되니까. 엔터 꼭 쳐야 돼요. 그 하나 자리 잡는 게 매우 중요한 그리고 거예요. 여기 차액에 그게 0 뭐예요? 나왔는가 거래의 확인하시고. 판요소를 여기도 암기해야 비어 있어요. 된다. 거래의 판요소는 8가지밖에 그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은 차변 거래처가 요소 2 개니까 네 개. 외상 대변 요소 매출금 4개. 108번을 클릭하고 나서 그래서 꼭 오른쪽에 코드란을 또 더블 클릭한 개정 과목은 다음에 워낙 여러 가지가 많기 코디 나라 때문에 시간이 메뉴에 걸리는 있네요. 거지만 자, 우리가 확인하시고 거래의 판요소 요 정도는 코디 나라 되죠? 메뉴에 있으니까 바로 그냥 확인하시고 그 수업 시간에 470만 바로 암기해 버려야 4700 플러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이게 거래처가 그려져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아직 차액이 더 나와 있죠. 잊지 또 마셔야 두 번째 된다. 줄에 더블 클릭을 해서 이번 거래처는 네, 그래서 데일리로 여러분 눈에 그 보이네요. 이론 공부하실 검색할 때 필요 없고 그 클릭해서 거래의 확인. 그리고 여기다가 판요소부터 분계의 원리, 그다음에 장부에 350. 어떻게 전기가 되는가 350만 T자로 원. 이 T 계정에다가 엔터하면은 옮겨 자, 적었던 보세요. 거. 밑에 차액 0 나왔나 보시고 그것은 여기가 비어 있어야 돼요. 나는 그 당시 들을 때 하나도 이해 자, 이제 받으러움은 좀 복잡합니다. 받으러움을 번, 클릭하게 되면은 3번 반복적으로 오른쪽이 아까 외상 매출금은 주셔야 됩니다. 하얀색이었는데 여기 이제 바탕이 여러분이 이제 이미 거기 진도는 흰색이었어요. 끝났기 조금 때문에 전에. 그쵸? 반복으로 들을 근데 지금 때는 흰색이 복습만 아니에요. 해요. 그걸 정배속으로 회색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네, 회색 속도를 바탕에는 커서가 안 들어가요. 1.5배라든가 그러면 뭐냐? 받으러움의 그 비고에 보시면 발행일자, 그리고 또한 만기일, 번 어음번호, 수취구분, 은행 제가 뭐 설명을 입력할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기 잘 때문에 해드리는지 여기다가 모르겠지만은, 거래처와 금액만 입력할 번 것이 들으면 아니라 아시게 됩니다. 이거는 뭔가 세번 새로운 들으면 입력 네 번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계와 전기의 이러한 원리를 개정 모르면 과목의 회계 실무 초기 2월을 할 전표 때는 입력은 이 뭐예요? 개정 과목을 그냥 불가능해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창이 이제 바뀝니다. 필기 시험 우리가 네. 이제 그리고 필기 여기서 시험 입력하고 따로 나서 요 좀 이따 요걸 AT 닫기를 자격 누를 거예요. 시험에는 이론 그러면 시험에 조금 전 화면에 이론 반영이 시험의 됩니다. 재무회계 이론에서 자, 여기는 이제 항목이 되게 많아졌어요. 여러분에게 자, 질문하는 코드는 문제가 더블 클릭합니다.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옵니다. 바드름이 거래처를 이제 최소한 검색하는데 두개 나올 멋쟁이 수도 세 번째 있어요. 보이죠? 두 개 나오면 6점, 클릭하고 확인. 하나 나오면 멋쟁이 3점이 처리했고. 분계 만기 일자는 거기 비곤안에 있어요. 예. T 계정으로 그려놓은 것을 2023 T 계정을 그려놓고서 06 문제를 20 내면 그 T 계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예, 내가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날짜를 입력할 이해해야 때 돼요. 연도는 4자리로 이해한다는 건 월은 뭐예요? 2자리로 그 전 과정을 일도 다 알게 2자리로 된다. 이렇게 알아야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편합니다. 왜 장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엔터 치고 그 전에 뭐가 어음 있었어요? 번호는 분계가 기고에 있었던 있어요. 어떤 분계가 004.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부가 만들어졌는가? 2022 알아야만이 2022는 문제를 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20 다시 12월 말씀드리는데 20일이라는 얘기고요. 분계와 전기 그다음에 1, 2, 3, 4, 5, 6, 7, 8, 9 1년 번호입니다. 1, 2, 3, 4, 5, 6, 7, 8, 9 부분이 뒤에 상당히 9자리는 1년 중요하다. 우리 회계 실무 그래서 전자어음 번호의 구성은 아주 앞에 중요합니다. 3자리는 은행 이해가 코드, 잘 되어 가운데 있어야 8자리는 연, 그래야 월, 일, 뒤에 9자리가 1년 번호. 전표 숫자가 입력, 굉장히 핵심적인 길기 부분을 때문에 여러분이 예, 그것을 구분을 안 해놓고 입력할 때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러나 기초정보 관리는 여러분이 아주 쉬운 지금 제가 거예요. 설명드린 대로 기초정보. 앞에 3자리 은행 기초정보 코드다. 관리에서 벌써 우리 뭐를 그다음에 했어요? 연, 월, 회사 일 등록 이렇게 하나 8자리가 들어간다. 회사 등록 알고 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조금 사업자 덜 등록 좀 보고 복잡해 보이고. 대조해 가면서 입력하는 거니까. 금액은 거기 있죠. 240만 원. 여러분 126페이지에는 플러스. 뭐가 있나요? 이제 126페이지 보시면 자, 오른쪽으로 가서 국수별 수치 부분에 프로그램의 자수. 구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수는 멋쟁이에서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자수 해주시고 발행인을 물음표 눌러서 다시 멋쟁이를 또 클릭해. 1급이 멋쟁이가 발행했다. 법인 기업으로 되어 있고 도소매업으로 발행인 멋쟁이. 배서인은 배서 받은 게 아니겠죠. 타수라면은 배서인을 여기다 입력하겠죠. 재무회계 자수니까 배서인이 부가가치세 기초가 발행일자 여기 비고에 있어요. 발행일자와 거래일자는 그래서 같은 만약에 날짜입니다. 시간이 2022 FAT 1급 끝나고 그 다음에 요 1220 개강을 한다고 그랬죠 제가. 예정은 거래 되어 날짜도 있었는데 2022 2급 개강으로 1220 넘어가지 못하는 2012년 12월 20일 20일 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번 전자 아홉 분이 그대로 시작을 두시면 했다. 돼요. 그럼 9분이 이게 거의 다뭐 지급 기관은 은행을 말합니다. 지급 기관은 은행을 말해요. 그래서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은행 찾아주시면 돼요. 100번 우리가 은행 등록했던 거 기억나시죠? 5명 100번 국민은행. 배워야 저희가 그다음 마지막 항목입니다. 그래서 예. TAT 지급기관 밑에 여기다가 지점, 용산을 입력하는 재무회계는 재무회계 그리고 엔터 하시면 회계라고 이름을 살짝 어음 한 장을 바꿔놨는데 입력했고요. 회계 고급 예, 받으러오면 어음 한 장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어음이 2장이었으면 그리고 여기도 부가가치세도 또 한 번 다시 기초적인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걸 닫아봐야 되죠. 실무를 자, 완전히 거래처별 할수 초기 있도록 2월 창에 더 여기에 있는 부가가치세 요 실무를 닫기 단추 아시죠? 강화해 이거 한번 있죠. 일단 하나만 닫아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조금 전 화면이 근로소득 예. 원천 그리고 인수, 여기에 연간 아까 연간에 회색으로 대한 돼 있던 실무를 자리가 흰색으로 공부하기 바뀌면서 입력이 딱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TAT 2급 과정이에요. 아까 그 입력했던 화면으로 다시 자, 가고 그래서 있다. 다시 이제 가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러면 요 네, 받으러움을 또 내용으로 클릭하면 아까 이 입력했던 모델을 화면으로 공부할 다시 것이다 들어갑니다.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환경 설정 고칠 것이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환경 고쳐요. 설정은 뭐냐면 그리고 이걸 회사의 닫으면 특성에 다시 따라서 이쪽으로 입력 나옵니다. 방법을 여기서 미리 직접 고치지 설정해놓는 마세요. 것과 같은 고쳐지지도 환경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받으러움의 입력 내용, 환경 금액이 틀렸다든가 설정에 하는 대해서 것은 가끔 다시 시험에 더블 나오긴 클릭하면은 합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에 여기 입력했던 그 화면에서 수행 수정 과제에 있는 거 요것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상매입금 이건 간단합니다. 아까 외상매출금과 입력 방법이 수행 과제라고 있어요. 자, 외상매입금 251번이죠. 여기 클릭하면 오른쪽에 하얗게 주식회사 돼 있죠. 3.1패션은 의류 코드란을 도매업을 더블 운영하는 클릭해서 법인 멋쟁이 기업으로 위에서 매입과 보입니다. 매출 멋쟁이 거래의 클릭하고 정표 확인. 입력과 관련된 금액은 기본 466이 계정 과목 설정을 하고자 한다. 플러스 예. 그래서 매입 그다음에 매출 정표 신사숙녀 입력과 관련한
기본 계정 더블 과목이라서 클릭을 해서 지금으로서는 신사숙녀도 여러분이 보이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주식회사 신사숙녀 기본 확인. 계정 과목이라는 게 왜 필요하지 이런 걸 4천만 원 아직은 잘 모르실 텐데 미리 플러스 말씀드리면 엔터. 나중에 플러스 이제 두 번 메인 매출 엔터. 전표를 자, 밑에 입력할 때 차액이 0 보면은요. 나오는가 보세요. 분계가 자동으로 돼요. 분계가 자동으로 된다는 건 마지막 뭐예요? 미지급금이죠. 자동으로 예, 설정되는 밑에 설정할 수 있는 있습니다. 무슨 미지급금. 계정 과목이 약속이 돼 오른쪽에 있다는 코드난을 더블 클릭을 그 해서 약속을 해두는 믿음 거. 자동차 네. 확인 기본 계정 과목의 3천만 원, 설정 30 그것을 플러스 두 환경 번 설정에서 엔터.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현웅컴나라 수행 1번에 더블 보면은 클릭을 해서 환경 설정의 현웅컴나라 회계에 여기 가가지고 보이죠? 1번 동그라미 1번 기본 2,000만 계정 설정을 이렇게 다음과 정확하게 같이 해서 거래처별로 매출은 입력하시면 됩니다. 밑에 차익이 상품 0 매출, 나오면 됩니다.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네, 영 매입은 나왔죠? 상품,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 이월 이런 이런 거요? 것등은요 수행 1번을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거래처별 자, 초기 이월을 환경 설정 새로 하라 요 메뉴 이렇게 문제가 전체 메뉴 나오는데 누르시면 나갈 수 계정 있죠. 과목 한두 개만 나와요. 환경 설정 만약에 한번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하라. 외상 그리고 이제 매입금에 수업 대한 중에, 거래처별 초기 이월 제가 막그 또는 여러분 아직 완료가 안 받들어옴에 됐는데 대한 제가 막 거래처별 혼자 하고 초기 있고 이월을 바로 하라. 얘기하셔야 이런 것이 시험에 제가 가서 바로 해결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 가만히 하시면 계시면 안 돼요.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자, 수행과제에 대한 회계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시면 풀이가 회계 일이 있죠. 140 여기 클릭 페이지에서부터 자, 147페이지까지 회계 1 클릭하시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기본 그래서 계정 이제 설정이라고 그 있죠. 기초정보 관리에 메인 대해서 매출 전표 입력 자동 설정 우리가 관리 이제 해가지고 동그라미 실습을 1번이 다 기본 계정 해봤고요. 설정.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맞춰보세요. 수행하고 나서 시험에서는 매출은 상품 평가, 매출. 즉 그렇게 돼 점수를 어떻게 매출 채권은 외상 점수를 매출 반영하느냐. 그렇게 돼 있네요. 그게 148페이지에 보시면 매입은 상품, 평가 그렇게 돼 문제는 있죠? 이렇게 나와요.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에 건드릴 것이 2점 없네요. 아니면 자, 1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그동안 이론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에 이 대한 입력하는 것은 것만 별로 중요한 게 뭐 아니라 어떤 설명 질문에 나온 게 대해서 별로 여러분이 없었을 찾아볼 매출이라는 수가 것은 있어야 돼요. 예, 자, 상품 1번 매출이라는 한번 계정 해보겠습니다. 과목으로 수익을 회사 우리가 등록에서 회사가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으로 도소매업은 매출을 옳지 했다 않은 것은 그러면 상품 자, 매출이겠죠. 회사 등록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거 말고도 지방세 뭐가 있을까요? 법정동이 제품 용산구청이나 제품. 용산세무서 이런 게 맞는가, 제조업이면 국세 제품 환급금 계좌가 우리는 맞는가, 도소매업이었기 이메일 주소가 때문에 맞는가 이런 것을 상품 매출이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출 문제가 이렇게 채권에 나올 수 108번 있어요. 외상 자, 매출금이라고 회사 이렇게 돼 등록 있잖아요. 여러분 매출 채권에는 계정 과목이 하나 더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받들어옴이랑. 등록했어서 기억날 거예요. 매출 채권은 지방세 외상 법정 매출금과 받들어옴. 용산구청 받들어옴을 안 쓰고 사업장 세무서는 네, 매출 채권은 용산세무서 그냥 외상 매출금으로 맞죠? 하겠다 이거 외상 매출. 국세 환급금 그러니까 계좌 여러분이 틀렸죠? 외상 분계 하게 되면 국세 환급금 무조건 외상 계좌는 매출금이 돼요. 받들어옴이 안 돼요. 신한은행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옳지 않은 매입은 것은 상품이다 이거예요. 이제 매입은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자 매입이라는 것은 3번을 도소매업에서는 마우스로 뭘 클릭하면 매입하겠어요? 답이 예, 상품을 기록됩니다. 매입해가지고 파는 거죠. 자 시험에 제조업에서는 응시하실 분들은요 원재료를 이 AT 매입합니다. 시험은 대면 시험이 아니라 전부 제조업이 비대면으로 원재료예요. 나와요. 만약에 이 비대면. 컴퓨터 제조업을 컴퓨터로 한다.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컴퓨터로만 케이스도 그래서 사야 마우스를 되고 이렇게 클릭해서 케이스 답을 제조업체에다가 달아주는 뭐 직접 만들 수도 다음에 있지만 2번. 케이스를 만들려면 환경 설정 조회. 철판을 사야 되겠죠. 자 환경 케이스에 설정의 만약에 회계 우리 케이스, 우리 회사는 1번에서 케이스를 신용카드의 철판으로 기본 우리 계정 회사가 만약에 설정에 직접 철판, 카드 케이스까지 제조를 채권의 한다면 계정 과목 코드로 그렇지만 오는 것은 어떤 케이스 카드 제조업체에다가 채권? 위탁해가지고 네, 우리가, 예. 제조해서 우리가 사온다. 그러면 그 케이스가 뭐예요? 원재료. 108번으로 했었어요. 한번 가 보실까요? 그리고 컴퓨터 케이스 자. 안에 메인 보드 환경 정보가 설정 어제 했었죠. 또 보드 여기 안에 환경 CPU도 설정 꼽아야죠.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CPU도 인텔사에서 네, 사와. 확인 일단 이런 누르고 게 다 뭘까요? 회계 이게 1번 원재료잖아요. 탭이 여기죠. 회계 그런데 1번. 제조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클릭해서 상품 가보시면은 매매업은 뭐예요? 상품 사려고 여기를 그냥 파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입은 기본 상품이다. 계정 설정, 카드 채권 여기 있죠. 네, 여기 매입 코드가. 채무가 있네요. 108번이 외상 매출금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기억을 해요. 공부할 때 매입 뭐 이거 채무 수업 여러 번 해봤으니까 매입 채무가 여러분은 계정과 아직은 두개 있어요. 카드 외상 채권 뭘로 매입금하고 했었지 하나 뭐 기억이 있습니다.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직업업이 처음 해보셨기 때문에. 잘하시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자주 매입 쓰게 채무는 됩니다. 외상 매입금을 쓰겠다. 아무튼 이 그래서 회계 이제 관련된 매입 거래인데 외상 하면은 우리가 지금 외상 저녁에 매입금. 2시간 계속 회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곧 이런 것들이 자, 그런 익숙해질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는 고칠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3번을 수행 보겠습니다. 한번 거래처 수행 등록, 이번은 매입카드, 신용카드, 회계에서 사용대금 결제일은 동그라미 며칠인가? 2번에 있는 신용카드 네. 기본 계정 우리가 설정을 거래처 등록할 때 이거 다음과 같이 입력했던 하시오.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시면 여러분 실제 시험 볼 때도 내가 입력할 때 기억이 난다. 바로 찍으시면 돼요. 미지급금으로 그런데 하라. 좀 이렇게 신중하게 돼 있네요. 하려면 가서 봐야죠. 볼까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자, 카드 카드 채권이 채권이 미수금으로 돼 우리가 있네요. 거래처 등록에서 미수금 보여주는 전체 여러분 아마 메뉴에 배웠어요. 거래처 등록 가가지고 미수금. 카드 거래처에 가서 신한 장좌 자산이 카드 있는 클릭하고 기능이죠. 오른쪽에 여기에 3번에 미수금과 25이라고 미수 입력했단 수익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서. 답은 25. 자, 카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한다. 자, 무료표 단추 누르셔서 다음 4번 업무용 승용차 등록조회. 업무용 승용차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차량번, 무료표 단추 경비금, 눌러서 여기 기초주행 검색에다가 업무 전용 외상이라는 자동차 보험에 단어를 가입하지 넣고 않은 상태다. 요거 틀렸네요. 외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들어있는 개념과목이 이렇게 뻔한 문제는요. 가서 여기서 보지도 말고 108번 외상 매출금이 그냥 답이 있죠? 보이면 그냥 마우스 확인해 찍으시면 보세요.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물론 카드 처리는 해놔야 채권이라는 돼요. 뭘까? 그렇지만 답을 자, 찾으려고 우리가 다 도소매 가서 회사입니다. 답을 도소매 가서 회사인데 안 봐도 뻔한 거 카드 있죠. 채권. 그냥 답을 그냥 찍으시면 돼요. 우리 회사에 맞게 상품을 됩니다. 와서 우리가 이제 의류를 파는 회사예요. 우리 회사에서 다음 의류를 5번. 사가는 그 전기분 매입자가 재무상태표, 신용카드로 전기분 결제했다 재무상태표 띄어쓰기가 좀 잘못됐네요. 전기분 옷을 손익계산서 신용카드로 조회, 사갔어요. 전기분 그게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기분 신용카드로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계는 매출금으로 이렇게 된다. 회계 처리하겠다. 네, 한번 가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말이 되느냐? 말 됩니다. 클릭해가지고 왜냐면은 자산 총계 여기 있었죠. 신용카드로 네, 오늘 틀렸죠. 팔았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돈이 입금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신용카드가 미처분 정상적인 이익잉여금이 카드라고 50290이다. 네, 미처분 카드사에서 이익잉여금은 2월 3-4일간의 이익잉여금을 시간이 말하는 거예요. 걸리죠? 맞았죠? 네. 예, 그래서 그래서 동안 외상 매출 2번이 맞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카드 채권은 우리 회사는 미처분 외상 이익잉여금이나 매출금을 2월 이익잉여금은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카드 그러면 채무는 3번은 미지급금으로 한다. 틀렸겠죠. 이건 안 전기분 고쳐도 손익계산서에 되겠네요. 기말 카드 상품 채무라는 재고액은 거냐. 550이다. 채무니까 부채죠. 상품이 1050이죠. 우리 회사가 550이 아니죠. 법인카드로 틀렸고. 전기분 뭔가를 손익계산서에 단기 순이익 지급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예, 전기분 손익계산서 법인카드로 직원들 단기 회식비를 순이익 결제했다. 27188-000이었죠? 미지급금으로 틀렸죠? 우리는 그래서 부채로 인식한다. 아까 외상 2번이 매입금이 맞았습니다. 아니다. 자, 이 평가 문제라고 하는 외상 거 매입금이 아니다. 예, 여기로 채점을 카드로 한다면 우리가 이것으로 회식비 지급 그러니까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다.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기본 계정.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전표 그래서 입력을 미지급금과 실습할 거예요. 비슷한 채무 다음 계정이 시간부터 많다, 이거. 일반 전표 미지급금도 입력부터 있고 외상 매입금도 연습하는 있고. 것을 어떤 하겠습니다. 때는 외상 매입금 부채냐? 재고 자산을 매입하고 카드로 네. 매입했다는 그건 자, 외상 여러분이 매입금이 이제 맞아요. 그 그런데 대개 법인에서 야간에 이제 집합 수업을 하기 법인에서가 때문에 아니라 그 카드로 지급할 주간에 때는 혹시 시간 나시면 큰 거래는 거기 카드 잘안 이론 써요. 복습 다 자, 들으신 큰 거래라는 분들은 게 복습 뭐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좀 우리가 하시고, 의류를 아직 안 도소매하는 들으신 분들은 법인이다. 빨리 들어주시고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 시험 공장에서 안 보신 의류를 분들은 떼어온단 평가 말이에요. 시험도 시간 내서 그럴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